안녕하세요. 안과박원장 박성진 원장입니다. 제가 백내장 수술을 20몇 년을 했는데요. 참 이렇게 수술은 너무 잘 됐는데 환자분들은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환자분들도 왜 수술이 잘 됐는데 잘 됐다고 하는데 왜 자기는 불편하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제가 뭘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이게 원인은 이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가 대표적인 거 대여섯 가지만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많은 게 사실 안구건조증이에요. 안구건조증은 이거 좀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눈이 이렇게 막 뻑뻑하고 시리고 이런다고 해서 재밌는 거 좀 올려놨고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수술을 하는데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막을 절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삭을 하는 과정에서 각막에 상처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 있는 각막의 신경의 일부가 사실은 절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데 일단 조금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게 약간 안구건조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술방에서 수술등 자체가 굉장히 밝아요. 가장 어둡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그게 약간 조금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아픈 것보다 수술 등을 보는 게, 수술 빛을 보는 게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각막과 결막 상피에 약간 이렇게 손상을 주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데 한 3개월 이상 걸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약품들, 마취제라든지 약간 BSS라고 하는 어떤 여러 물질들이라든지 관료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처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결막 상피에 약간의 이제 약간 손상을 주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결막 상피에서 눈물 분비하는 보조세포라든지 점액 분비하는 술장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손상되니까 길면은 3에서 6개월까지 일단 오고, 또 수술 전에 원래 안구건조증이 심했던 사람들은 더 심해져요. 그런 사람들은 약간 불편해해요. 그래서 사실 제일 많이 불편해하는 게 안구건조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치료들을 저희가 사실 좀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치료들은 인공 눈물이죠. 그래서 눈물을 이제 보충을 해줘서 방부제 없는 걸 이제 해주거나, 그래도 불편하다 그러면은 연고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안구건조증이 젊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에 대한 치료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눈물 분비를 촉진해주는 그런 약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이커비스나 레사시스라고 이렇게 상품화된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결막에 있는 눈물 분비하는 보조세포들이 약간 면역적으로 이렇게 과항진돼가지고 위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을 약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눈물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건데 저게 좀 초반에 좀 따가울 수 있어요. 하루에 2번 정도, 한 번 정도 넣는 건데요. 또 점액을 분비를 촉진해주는 약인데 이건 디쿠아스라고 해서 이제 일본에서 개발된 약이죠. 오래전에 점액 성분을 하게 되면 윤활작용 같은 걸 잘 해주고, 점액질 자체가 물을 머금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막에 상처가 심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먹는 약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미노실이라든지 다른 약재 같은 것들, 또 오메가3라든지 비타민, A, C나 A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요. 눈꺼풀 자체에 안검염이라 눈꺼풀 염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눈꺼풀을 이제 온열 처리해준 다음에 이렇게 닦아내는 마사지, 세척 이런 것도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수술하고 바로 하면 안 되시고, 왜냐하면 수술하고 나서 다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2달 이후에, 상처가 암원 이후에 하셔야 돼요. 그거는 주의하셔야 되고, 또 너무 심한 경우에는 눈물이 나와서 눈물 내려가는 구멍이 위아래로 있어 코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래쪽만 막아주는 누전폐쇄술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같이 이제 겨울철이 되려고 하는 시기에는 이제 되게 건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습도 조절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이뇨작용 때문에 물 성분이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물만 눈물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흡연 자체는 이제 혈관 자체가 수축하기 때문에 어떤 모세혈관 쪽에서 수축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눈물 분비하는데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생활 자체를 규칙적으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밤에는 눈물 분비가 좀 적고 일상적인 생활할 때 많아지는데 그게 생활을 불규칙하게 되면 눈물 분비가 약간 교란을 갖는 경우가 있었어요. 안구건조증은 이게 대표적인 수술이 잘 됐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그 증상 중에 하나고요. 어찌됐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또 약이나 여러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